자, 이번 시간엔 제5부 제장부에 조회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다 입력되어 있는 4003번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장부 조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요 메뉴 전체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거 3개 각각을 열어서 지문에 제시된 금액을 찾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한 번만 들어봅시다. 회계장부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회계장부는 중요한 장부가 있고 그 보조적인 장부가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로 복식 부계 구조에서는 필수적인 장부다. 그래서 주요 부에는 뭐가 있는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거래를 발생한 순서대로 분기해서 기록하는 분계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부고, 그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분류해서 집계한 총계정 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부다. 그래서 주요 부에는 딱 이 두 가지만, 매일매일 거래를 기록한 분계장, 그 다음에 계정별로 모두 묶여져 있는 총계정 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부다 라는 얘기는 객관식으로 대비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에는 뭐 간단하게 여기 내용 빼고 여기 볼게요. 보조 기입장이라는 게 있고 보조 원장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 기입장이라는 얘기는 뭐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어떤 특정 계정에 대해서 그 거래를 발생 순서별로 기록하는 보조부. 그래서 현금 계정인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계정, 받으러음 계정, 지급어음 계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계정, 그걸 이제 묶여져 있는 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 기입장이라고 하고, 뭐 매입장, 매출장. 그 다음에 보조 원장이라고 있고, 보조 원장은 총계정 원장의 어떤 계정의 거래 내용을 각 계산 단위별로 분해해서 기입하는 보조부. 그래서 뭐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이런 것 등이 있더라라는 얘기만 봐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요 부인 가장 중요한 장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다 입력을 했으니까 그 거래의 내용을 각종 이런 회계 장부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이걸 보고 읽을 수 있느냐, 현금 출납장 가서 뭐 현금의 잔액, 증감 변화, 계정별 원장의 뭐 증감 변화를 읽을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자격시험이 출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1장 현금 출납장부터 나왔는데요. 이 현금 출납장 이제 여기 4003번을 보고 열어볼게요. 교재하고 똑같이. 현금 출납장은 이미 교재 115페이지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엔터 쭉 치면 날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까지로 입력이 되고, 내용은 항상 똑같죠. 이렇게 생긴 T자 계정이라고 보고, 여기가 현금인데, 다른 계정은 여기를 차변, 여기를 대변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금 출납장만큼은 여기를 입금, 출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 가볼게요. 이것도 교재 116페이지 할 때 이미 배웠던 얘기입니다. 날짜를 엔터를 쭉 치면 모든 계정별로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단 현금은 볼 수가 없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116페이지 할 때도 이미 봤어요. 이게 계정이잖아. T계정.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름이 요 선택한 것들이야. 그게 자산이면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일 거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서 부채 같은 걸 선택하면 부채니까 이거 부채죠. 이게 이거니까 여기가 이제 증가겠지. 그리고 여기가 감소고 그것들의 잔액은 똑같을 거고, 그렇게 보고 읽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도 이미 배우셨어요. 거래처 원장은 외상거래 할 때 엔터 쭉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이고, 모든 거래처 치면 이제 각 거래처별로 잔액을 알 수 있다. 이거 136페이지에서 했네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의 전체의 내용물들은 계정별 원장에서 보는 거고, 각 거래처별로의 증가 감소 잔액을 알고 싶을 때는 거래처 원장.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거를 잔액만 볼 수도 있고, 이 한 회사의
요 사이에 내용물까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내용을 누르면 되는 거겠죠. 엔터 쭉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 쳐서 페이지 넘기면 한 회사 것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잔액은 이쪽 시작과 끝나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 뭐 읽는 반복은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잔액 내용 정도, 총괄 잔액, 총괄 내용 뭐 안 보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거래처별로 내용만 살펴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거래처를 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이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이외에 나머지 계정 과목이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걸려 있는가를 지금 한꺼번에 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외상 매출금만 했으니까 그렇구나. 다 건너뛰고 한꺼번에 쳐볼게요.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회사에는 미지급금이 하나가 걸려 있고, 얘는 미지급금의 증감 변화, 얘는 단기 대여금과 외상 매출금의 증감 변화, 이렇게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예요. 즉 한 거래처의 원장인데, 아까 거래처 원장에 에서는 외상 매출금 하나만 보지만 얘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단기 차익금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내용물이 바로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즉 거래처 원장과 계정별 원장이 묶여 있는 장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찾아볼 일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일개표하고 월개표 볼게요. 자, 일개표를 놓고 날짜를 엔터, 1 엔터 칠게요. 1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1월 말. 그리고 이거 내용을 잘 보니까 이게 지금 생긴 모양은 시산표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자산 쭉 배열이 되고 있고요. 자산의 잔액은 이쪽. 그 다음에 여기 부채부터 나오죠. 부채 잔액은 이쪽. 그 다음에 자본 안 보이고 수익 계정의 잔액은 이쪽. 비용 계정의 잔액은 이쪽.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여기 수익, 비용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시산표처럼. 그래서 한 달 이내의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신경 쓸 게 여기 현금으로 지출된 걸 알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여가 비용이 생겼는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급여가 다 현금으로 나갔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으면 이제 현금이 아닌 뭐 다른 보통 예금이나 뭐 다른 계정으로 나갔던 걸 알아낼 수 있는 형태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뭐 2월 달로 이렇게 입력해서 2달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곧바로 1월부터 2월 하면 2월까지 한꺼번에, 또는 뭐 3월부터 6월까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와 비슷한데 먼저 차이를 보면 이 시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시산표. 계정의 전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 생긴 모양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 왼쪽, 부채 오른쪽 잔액, 자본 오른쪽, 그 다음에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일개표나 월개표하고 비슷하지만 여기가 합계와 잔액만 보이는 거고, 아까 일개표, 월개표는 잔액 보이지만 요 가운데가 쫙 쪼개져 가지고 대체 전표, 현금으로 끊긴 전표가 별도로 보인다는 차이만 기억하시고, 내용은 왼쪽 자산, 이쪽에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이렇게 배열이 된다. 이게 시산표 등식이니까 양쪽 똑같다. 그리고 이 시산표는 3월을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은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3월 한 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계야. 여기를 6월 이렇게 하면 1월부터 6월이야. 여기 있는 비용이 1월부터 6월 달까지 발생한 비용이야. 그런데 한 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월계표를 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시산표는 가운데 낀 한 달을 못 보니까. 예를 들면 6월만 보고 싶다. 6월 이렇게. 이건 6월만이야. 근데 시산표는 6 누르면 1월부터 6월까지야.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일개표, 월개표, 시산표가 비슷하지만 시산표는 누르면 누계고 월계표는 중간중간 사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주요부라고 그러죠. 분계장과 분계장 어디냐. 총계정 원장이 주요부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장부. 그래서 또 엔터 치고, 엔터 치면 모든 계정 과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의 형식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T자고 이쪽이 누구냐, 당좌자산이야. 자산이니까 이쪽이 증가, 이쪽이 감소. 이렇게 해서 모든 계정의 증감 변화를 다 볼 수 있는 게 총계정 원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분계장. 분계장은 이미 104페이지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주요부라는 거에 분계되어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전표 출력. 전표 출력도 한번 보셨죠? 102페이지에서 이미 배웠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입금전표, 출금전표 출력해서 영수증 붙이는 거 배우셨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살펴볼 텐데 여기 자금 관리 배우지 않습니다. 장부조에서 출제된 형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거래처 원장을 뒤져서 찾는 거 이거 잘 사용하지 않고 계정별 현금 출납장 이 계정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일개표 월개표 분계장 거의 쓰지 않고 총계정 원장 자주 쓰고 메인 매출장은 우리 급수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쓰지 않습니다. 출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 대해서 이제 장부를 조회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찾아서 결과를 알아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장부 조회에서 문제가 나오면 자, 어떤 질문이 나오든 간에 일단 계정 과목이 나왔다. 한번 들어만 보시면 돼요. 질문 속에 계정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계정 과목의 증감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계정별 원장을 가야 되겠지. 외상 매출금의 증감 변화 잔액, 받으러의 증감 변화 잔액.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계정별 원장이에요. 그런데 단 무슨 계정을 물어보느냐? 현금 계정을 물어봐요. 현금 계정의 증감 변화는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 없어요. 현금 출납장에서 봐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아무것도 없이 하여간 계정 과목을 물어보더라. 그럼 계정별 원장. 그런데 그게 현금이더라. 그러면 현금 출납장이라고 기억하시고 자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어떤 계정 과목 하나에 월별로 크고 자금을 물어봐요. 질문이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또는 가장 큰 달과 작은 달의 차이. 그럼 이거 뒤져도 돼요. 너무 뒤질 양이 많아.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물어보더라. 어떤 계정 과목에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보면 무조건 그냥 총계정 원장을 가면 되겠더라. 아까 살짝 화면 보셨잖아요. 총계정 원장의 월별 탭을 선택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 하나에 크고 작음을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지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위에서 아래로 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총계정 원장의 월별을 보시면 되겠다. 자,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음이 아니라 통합 계정을 물어봐. 통합 계정의 예를 들면 판관비가 얼마냐.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계정 과목을 뒤져버리면 날 새겠죠. 이렇게 통합 계정을 물어보면 이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틀이 뭐가 있을까? 일개표가 있고 아까 화면 잠깐 보셨죠? 월개표가 있고 왜냐하면 집계가 되니까 시산표가 있어요. 각각의 내용도 볼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위에 집계가 되니까 그래서 통합 계정을 물어보면 뭐 영업의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뒤질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 얘는 한 달 이내예요. 한 달 이내를 볼 수 있다. 즉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를 물어보면 또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물어보면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봐야 되고 월계표는 뭐 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월 단위로 물어보면 그런데 시산표는 3월을 딱 누르는 순간 누계예요. 3월 이렇게 눌러버리면 1월부터 3월까지 다야. 그러니까 3월 한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는 월과 월 사이를 볼 수 있고 얘는 딱 누르는 순간 누계니까 요 점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장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현금으로 지출된 또는 수입된 전표와 대체 전표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알아낼 수 있기는 한데 얘는 현금으로 쓴 판매비와 관리비는 알아낼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현금 출납장을 가면 현금 출납장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있으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데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을 전기 말과 비교를 해요. 즉 2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과 작년도 말 잔액의 차이. 근데 작년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올해 장부에서는 작년도를 볼 수가 없죠. 이걸 볼 수 있는 장부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거는 올해 것만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계 비교식으로 보고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어떤 계정 과목의 전기 말 잔액과 지금 당장의 뭐 2월 말, 3월 말 잔액을 비교할 수 있는 표는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 끝났고, 거래처라는 말이 나와요. 뭐, 무슨 상사에 거래처만 나오면 딸랑 거래처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거래처에 당연히 어떤 계정 과목을 물어보게 돼요. 예? 여기는 단순히 계정 과목만 나왔을 때, 여기는 근데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야. 그러니까 거래처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받으러움을 물어보면 당연히 계정별 원장이지. 근데 무슨 상사에 받으러움 그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의 기본적인 틀만 갖고 시작하시면 문제 풀 때, 계정 과목 물어봤네? 그럼 계정별 원장. 그런데 현금 계정이야? 현금 출납장. 어떤 계정 과목에 달별로 크고 작음을 물어보네? 뭐, 복리후생비가 가장 큰 달, 총계정 원장, 월별. 통합 계정을 물어보네요? 통합 계정을 물으면 이 셋 중에 하나. 그런데 한 달 이내 사이에 여러 달 또는 누계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 대신 얘를 항상 봐도 되겠죠. 얘는 조금 더 빠르니까. 3월 누르면 131, 1월부터 3월인데 얘는 13 이렇게 눌러야 된다니까. 그리고 얘는 현금으로 지출된 걸 구분해서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전기 말과 비교하면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냥 거래처 원장이라고 못을 박으시면 돼요.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연습 문제 실기를 풀어보도록. 장부조회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4003번 선택하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5월 중 현금 지출액. 현금으로 지출된 거 찾으란 얘기죠. 그럼 현금 계정이 감소된 거, 현금이 나가는 거 찾으면 되니까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입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을 선택하고 5월 중, 5월 1일부터 5월 엔터 치면 끝나는 날. 그래서 지출액은 이쪽 출금 라인이겠죠. 쭉 내려가 보면 여기 5월 한 달 동안에 지출된 금액 여기 써 있네요. 1200, 288, 40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채점 매실 때는 여기다 1200, 288, 400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를 적어 놓는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학습용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풀러 가면 여기 밑에 요 자리에 여기에 답안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열면 창이 하나가 크게 떠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2, 12, 13, 14, 15 뭐 이게 찍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하는 저 자리가 있어. 1번, 6번에 1번, 뭐 6번에 2번, 6번에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하고 뭐 저장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금액만 잘 봐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월 말 당좌예금 잔액과 비교해서 7월 말 당좌예금 잔액의 증가. 지금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물어본 거죠. 여기는 현금 계정.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을 열면 되지. 계정별 원장, 여기는 현금 출납장은 현금의 계정별 원장이에요. 계정별 원장. 알고 싶은 것은 기간 중요합니다. 6월 말이니까 6월 말 잔액이니까 뭐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7월 말까지의 당좌예금이면 이게 6월 말 잔액이죠. 이게 7월 말 잔액이죠. 그러니까 3170에서 2570을 뺀 게 정답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닫고. 세 번째, 4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액.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죠? 회수니까 외상매출금의 감소 거래를 찾는 거죠. 외상매출금의 계정을 뒤집니다. 계정별 원장 4월 엔터 4월 엔터.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은 외상매출금 F2키 눌러서 외상매출금 찾고, 회수금액.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자산이잖아. 이쪽이 회수가 됐으니까 감소된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두 건이 합쳐져서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이다. 금액은
1800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중에 외상 매출 건수, 외상으로 물건 판 거, 금액, 즉 외상 매출금이 몇 건 생겼는지 찾으라는 거니까 똑같네요. 계정별 원장 5월 엔터, 5월 엔터, 외상 매출금, 매출 건수죠. 자, 외상 매출 건수는 외상을 팔았으니까 증가. 이게 회수잖아요. 그럼 4건이고 금액은 요거 합쳐진 1540. 이게 외상 매출 건수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당기 중에 당사가 7월까지 약소금을 발행한 금액. 약소금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상거래하면 이게 지급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급음이 몇 건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계정별 원장을 봐야 되겠죠. 약소금 발행 거래. 계정별 원장 가서 날짜가 7월까지니까 1 엔터 치고 7 엔터 쳐서 지급어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약소금 발행한 거래는 금액은 하나, 둘, 세 개고 이게 합쳐진 게 3,350이지만 여기 거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까지 합쳐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900, 이거 18, 1850. 즉 여기서 이걸 뺀 게 정답이 되겠죠. 닫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냐. 즉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몇 개 생겼냐라는 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품 매출 건수를 보고 싶으니까 상품 매출 계정별 원장 6월 달 중이니까 6 엔터 상품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몇 건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건이네요. 네 건의 금액은 1100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1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 다 계정별 원장을 본 건데 공통점이 있죠. 상품 매출이 알고 싶어. 혹은 약소금이니까 지급음 계정을 알고 싶어. 외상 매출금을 알고 싶어. 외상 매출금을 알고 싶어. 당좌예금을 알고 싶어. 현금을 알고 싶어. 그럼 현금을 알고 싶으면 현금의 계정별 원장은 현금 출납장이야. 그걸 뒤지면 되고 나머지 계정들은 뭘 보면 돼요?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되지. 예? 공식이 그래요. 예? 공식은 아니지. 출제된 걸 보고 빨리 찾으려면 계정별 원장.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 문제 7번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자,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고 거래처가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가서 6월 말이니까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월부터 해도 되고 2월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끝나는 날만 6월 말로.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은 외상 매출금이고 가장 많은 거래처니까 엔터 치면 모든 거래처가 보이는 거예요. 한 거래처만 찾고 싶으면 그 번호를 치고 자, 이쪽 잔액란의 금액을 보고 제일 많은 애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많은 애는 2130 고구려 금액은 212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닫고 8번 4월 30일 현재 영진문구라는 거래처 나왔고 외상 매입금 나왔죠. 계정 과목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장 날짜 거래처 원장 4월 30일 현재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날만 4월 30일로 맞추고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F2키 눌러서 특정한 거래처를 직접 찾습니다. 6370 외상 매입금 잔액은 여기 있죠. 65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닫고 그 다음에 9번 4월에 발생한 복리후생비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자, 계정 과목은 나왔는데 복리후생비죠. 그럼 계정별 원장을 보면 돼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출된 걸 물어봐. 이 복리후생비가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보통 예금이 나갈 수도 있고 돈을 못 줬을 수도 있는데 이 계정별 원장에 가면 뭐로 돼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수하게 어떤 계정 과목이 있고 그것이 현금으로 지출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데가 바로 일개표, 월개표입니다. 그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계정 과목을 뒤져볼게요. 계정별 원장에 현금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라니까 4월달 중이죠. 뭐 전표가 몇 개 없을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를 찾아봐. 자,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현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려면 더블 클릭해 봐야 돼. 아, 이거는 돈을 안 줬다. 아, 이거는 출금이니까 돈 줬다. 그럼 이거네. 근데 이게 더 많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못 찾겠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 메뉴를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4월 달이죠. 월계표 써서 4 엔터 쳐. 그러면 4월 달 중에 4월이에요. 복리후생비인데 여기가 현금 라인이잖아. 요 금액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상반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중 항목 중에서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 얘도 마찬가지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급여부터 뭐 복리후생비, 교통비 뭐 중에 다 있잖아. 그거를 계정별 원장을 뒤지려면 날 새버리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쭉 보여주는 걸 보면서 동시에 현금으로 나간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일개표, 월개표라는 얘기예요. 1월부터 6월이니까 여기 월개표를 선택해서 1 엔터 쳐서 6까지 묶어야 1월부터 6월인 거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과목을 찾으래. 그럼 여기서부터 요 라인에 이 금액이 제일 큰 애를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제일 크니? 얘가 제일 크네요. 급여가. 되셨죠? 어떤 계정 과목에 현금으로 지출된 걸 알아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분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서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 그러니까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 이게 지금 계정 과목이긴 한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얘도 월계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시산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시산표를 한번 봐볼게요. 3을 누르면 1월부터 3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에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 찾으려는 거잖아. 누가 제일 크니? 얘가 제일 크죠. 근데 혹시 3월까지인데 현금으로 쓴 거 하면 이거 하면 안 되지. 그죠? 못 보니까. 또는 3월달 한 달 물어보면 이거 안 되지. 왜냐면 이건 누르면 3월까지 누계니까. 그럴 때는 월계표를 쓸 수밖에 없다. 둘 차이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계정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볼 수 없고 재무 상태를 봐도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유동부채라는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6월 딱 눌러서 이쪽에 유동부채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시산표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6 엔터 쳐서 유동부채를 찾아보면 이쪽이지. 유동부채 161700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처가 보이면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어떤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출된 거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통째로 물어보면서 누가 많고 적은지를 이렇게 찾아볼 때는 여기 일개표 내지는 월개표 또는 합계일자는 시산표, 현금으로 지출된 거는 이렇게 일개표 월개표만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상품 매출액. 자,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일단 계정별 원장을 가볼게요. 왜 저걸 보면 불편한지. 계정별 원장 가서 1 엔터, 6 엔터, 상품 매출 치면 자
상품 매출을 월별로 알 수는 있죠. 2,500, 260, 6,400, 000, 그 다음에 4,700, 500. 이렇게, 귀찮아. 이거를 이렇게, 요것도만 한꺼번에 몰아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요걸 한번 봐봐요. 총계정 원장 월별을 봅니다. 1, 6, 상품 매출 누르면, 딱 월별로 집계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월별로 크고 어느 달이 가장 크고 어느 달이 가장 작은 거를 빨리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 그런데 이제 이걸 일별로 보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내용물이 그 사이에 길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귀찮아지잖아. 그래서 월별을 보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답은 월 매출이 가장 많은 상품 매출은 여기잖아요. 6,400 2월달. 즉 계정 과목별로 월별로 크고 작은 부르면 총계정 과목 월별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사분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 자,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라는 얘기는 복리후생비 811번의 복리후생비를 물어보는데 이게 계정 과목이니까 계정별 원장을 찾으면 될 텐데 1월부터 3월까지 가장 많고 작은 걸 물어봐.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 하나를 놓고 월별로 크게 작음을 물어본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월별을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가장 많은 월은 1037, 가장 작은 월은 316230. 그것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거 뺀 것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15번 상반기 중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 상품 매입을 하려면 차변이 상품이겠죠. 자, 이 계정을 알면 되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고 그 금액은 즉 상품을 가장 많이 사온 달이 언제냐. 그러면 총계정 원장 월별. 총계정 원장 월별에 1 엔터 6 엔터 상품. 자, 가장 많이 사온 거는 이쪽에 있는 숫자가 큰 거죠. 누가 제일 크니? 6월달이 제일 크네요. 이렇게 각 계정의 크고 작음을 물어본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 월별이 가장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상품 매출의 합계액. 자,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죠. 계정별 원장 보셔도 돼요. 근데 1월부터 6월이니까 내용이 길 거야.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걸 한꺼번에 싹 묶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6월달 이게 답이잖아. 이게 가장 빠르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아요. 시산표를 조회해도 돼. 6월달 상품 매출 이것도 답이고. 그런데 계정별 원장을 보기에는 조금 내용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겠죠? 쭉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거 이것이 답일 거니까 묶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3월 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통합적인 명칭을 볼 수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니까 자산인 부채니까 재무상태표 3월 말. 그러면 유동자산은 이 올해 거예요. 유동자산은 245110이고 유동부채는 120885고 그래서 저기 245110에서 120885를 뺀 게 정답이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 특정한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적인 명칭들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또 수익 손익계산 항목이면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되겠죠. 이 상품 매출. 자, 그 다음에 18번 3월 31일 현재 전기 말과 대비해서 당좌자산 증가에. 자, 전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밖에 없어요. 나머지 장부들은 다 단기예요. 전기는 얘가 왜 이 두 개가 비교식으로 보고되니까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요 오른쪽에 전기가 같이 비교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 근데 자산이잖아.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열어서 3월 말이니까 3 엔터 치면 3월 끝인 거예요. 그래서 3월 말 현재 당좌자산 증가. 이게 3월 말이고 이건 전년도 말이야. 전년도 말부터 3월 말까지의 이 차이. 여기서 이걸 여기죠. 유동자산이 아니라 214510에서 107880을 뺀 게 당좌자산의
증가액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번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 대비,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하고 증가한 거. 이것도 재무상태표. 날짜는 6월 엔터, 6월 말. 유동부채는 쭉 내려가서 유동부채 여기 있잖아요. 전년도 말은 103, 6월 말은 161. 여기서 이걸 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5월 말 현재 받으름의 장부가액. 자, 받으름이 얼마냐가 아니라 받으름의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은 받으름이라는 이 채권 밑에는 이걸 차감하는 대손 충당금이 들어있어요. 이걸 뺀 요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해. 그러니까 요걸 같이 보려면 받으름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시산표를 보면 받으름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뺀 거야. 요거를 뺀 거에 여기서 이걸 뺀 거. 그러려니까 제일 편한 방법은 재무상태표인 거야. 5월 치면 여기 있죠. 여기서 이거 뺀 이게 장부금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 37848.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도 당연히 이거겠지.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있다. 이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도 이건 취득원가 상각누계 이걸 뺀 이게 장부금액이야. 자, 장부금액이라는 표현 잘 봐두세요. 요 두 개가 공통이니까. 예? 요 금액이 장부금액인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걸 보려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제일 편하겠구나. 시산표에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저것이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이걸 뺀 거.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거 뺀 거. 요게 건물도 여기서 이거 뺀 거.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